3장의 3번 이유 결정 테이블 룰. 이 장에서는 상품의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 테이블 룰 템플릿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실습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원리합계를 합산하기 위한 그 첫 번째로 저희 상품의 이자율을 구하기로 하였었어요. 이 상품의 이자율을 앞으로 테이블 룰, 디시전 테이블 룰, 플로우 룰, 브랜치 룰 4개의 템플릿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의 이유를 결정하는 룰을 작성할 겁니다. 이유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를 살펴보게 되면 입력 항목으로 가입일이라는 항목에 값을 전달받아서 이 가입일이 2013년 이전이면 0.11, 2014년도이면 0.10, 2015년도면 0.09, 2016년 이후가 되게 되면 0.08이라는 이유를 리턴하는 룰을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테이블 룰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빌더를 띄워서 테이블 룰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등록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리합계라는 폴더 밑으로 룰을 만들 거예요. 원리합계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도록 할게요. 우클릭하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룰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룰 추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룰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먼저 정보 영역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 영역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게 되면 여기 버전 일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전 일자는 실제 이 룰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되는 것인지 그 적용 시작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팅되어 있는 1970년 1월 1일자를 쓰도록 할게요. 이 일자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빌더는 1970년 1월 1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일자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룰의 이름이죠. 이 룰 이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이용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룰 이름은 전사에서 유니크해야 됩니다. 결국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여기서는 이유 결정이라고 이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측 중간쯤 보시게 되면 룰 템플릿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룰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템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테이블 룰을 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리턴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리턴 형식이라는 거는 이 룰의 결과가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있냐 또는 여러 건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일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룰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중이라는 거는 이 룰의 결과는 여러 건의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룰은 단일 값이겠죠. 그래서 단일 값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그 결과는 이 리턴 항목 리스트라는 영역에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 룰을 통해서 이율이라는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룰에서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룰에서 프로그램에 전달을 해줄 때는 데이터가 문자 타입이냐, 숫자 타입이냐 또는
논리값을 가지고 있느냐, 네, 세 가지 중 하나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율은 숫자 타입이겠죠. 그래서 숫자로 정의하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룰 템플릿에 관련된 편집 화면이 열렸습니다. 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룰 내용에는 조건과 결과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조건 1, 2, 3, 4, 5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열이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이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금방 정의했었던 룰 정보에 보시면 이 룰의 결과는 이율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름이 여기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결과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행렬로 혹시라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설명이라는 영역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어요. 설명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기재하시게 되면 얘는 이 룰의 실제 실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입일이라는 항목의 값을 가지고 그 가입일이 어느 일자에 속하냐에 따라 이율을 결정하는 룰을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입일이라는 항목의 값이 저희가 항목은 지금 보신 것처럼 대괄호로 표현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결국 가입일이라는 항목의 값을 참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입일의 항목의 값이 2013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 결국 얘는 2013년 이전이냐라는 걸 확인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부연적으로 설명에도 넣어놨어요. 2013년 이전이게 되면 이율은 0.11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입일이 2014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서는 이제 2014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비교할 건데요. 요게 실제 위에 있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엑셀이나 기타 문서에서도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셀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014년 12월 31일이냐 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건 등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14년도일 때에는 0.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다는 설명에다가 2014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채워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일 구간에 따라서 이율을 0.11 또는 0.1, 0.09, 0.08로 결정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다 되셨으면 내용 위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룰 저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룰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비활성화됐다는 거는 룰 저장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룰 내용에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룰 내용 날짜 옆에 별 표시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보이게 되면 얘는 현재 뭔가 수정은 됐으나 저장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해 보시면 사라진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저장 여부를 여기 별이 있으면 저장되지 않았구나, 또는 이렇게 저장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현재 저장이 잘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됐으니 실제 얘가 가입일에 따라서 이율이 제대로 리턴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저장 버튼 옆에 있는 테스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테스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전 시간에 알려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입일이라는 항목의 값을 전달받기로 하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입일이라는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기 값에다가 2015년 10월 1일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5 1001이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테스트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랬더니 이율이 0.09다 라고 해서 결과로 리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서 나온 결과인지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추적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적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실행 경로라는 게 보여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율 결정이라는 룰을 선택하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룰 열기를 하게 되면 그 실행된 경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룰 열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성들이 나타났어요. 이 테이블 룰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 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부터 내가 만족되는 조건을 찾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조건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위치에 결과를 리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먼저 살펴보시면 가입일이 2013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입일을 2015년 10월 1일이라고 전달했어요. 이 값과 비교해 봤더니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두 번째 행으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조건을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가입일이 2014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값과 비교해 보게 되면 큰 것이 맞죠. 그게 맞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일치를 했어요. 두 번째 조건 확인하러 갔는데 여기서는 가입일이 2014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조건 와서 가입일이 2015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냐? 맞죠? 그쵸? 그 다음에 가입일이 2015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충족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행에 나열되어 있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충족됐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결과 0.09라는 값이 결과로 리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 확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행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를 통해서 상품의 이자율을 테이블 룰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폴더에다 룰을 추가할 건지 폴더를 지정하고 룰을 추가했었어요. 그 룰을 추가하게 되면 저희는 항상 정보 영역이 먼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름, 템플릿, 그다음에 리턴 형식, 그다음에 리턴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확인했었죠. 룰 내용에서는 가입일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 룰 내용에서는 가입일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율이 결과로 리턴돼야 되는지 이율 정보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또 표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에다가 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었습니다.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에는 저희가 조건이 조건 1부터 조건 5까지 기본적으로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나열하고자 하는 업무의 판단 조건들이 많은 경우에는 열 추가 또는 열 삽입을 통해서 저희가 조건을 늘리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업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도 행 단위로 20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행 삽입 또는 행 추가를 통해서 행을 늘리셔서 업무 정의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후 룰 테스트 봤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 결과 확인뿐만 아니라 추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행 경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행 경로는 실제 입력된 값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값들뿐만 아니라 해당 룰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여부조차도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테이블룰의 실행 방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룰 같은 경우는 항상 조건이 먼저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판단할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위치에 결과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조건 확인을 봤는데 일치되지 않았었고 다시 두 번째 내려와서 봤더니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지만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로 내려와서 첫 번째 조건 봤더니 충족됐고 두 번째 조건 확인했더니 역시 충족이 됐죠.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결과 0.09가 리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과 조건 간의 관계는 모두 AND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일치된 위치의 결과가 리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행과 행 간의 관계는 오화 연산처럼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룰의 기본 실행 방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만족되는 조건의 위치를 찾게 되면 더 이상 아래 조건들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에 가입일이 2016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조건은 존재했었지만 여기 지금 컬러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이미 만족된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결과 리턴하고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테이블 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